너무 오버를 해버리면 역효과예요. 지난 시간에 고객과의 상담은 자료가 제시하는 사실에 세일즈 화법을 가미하는 행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식으로 비유하자면 자료가 원재료고 화법은 양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 화법의 양념을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화법의 조미료. 세일즈 화법은 고객을 설득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고객을 설득하는 말은 사실만을 말하기보다는 사실에 적절한 수식어를 붙여 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바로 이 수식어가 화법의 조미료, 영어로는 시절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고기가 익는다, 찌개가 끓는다 라는 사실적인 표현에 지글지글이나 보글보글을 첨가해 고기가 지글지글 익는다, 찌개가 보글보글 끓는다 식으로 표현을 해보자. 그러면 듣기만 해도 고기가 맛있게 익고 찌개가 먹음직스럽게 끓고 있다고 생각될 것이다. 바로 이 지글지글과 보글보글이 시절이며 화법의 조미료다. 좀 더 예를 들면 사랑하는 아내에게 당신은 눈이 참 예뻐 하고 눈이 예쁘다라는 사실만을 표현하기보다는 당신의 눈은 백조가 노니는 호수 같아. 난 그 호수에 빠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라고 시절을 붙여서 말하면 농담이라 하더라도 아내는 감동할 것이며 그 효과는 엄청날 것이다. 이와 같이 똑같은 사실이라도 적절한 조미료를 첨가해야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화법이 된다. 화법이라는 것은 사실에 적절한 수식어를 가미해야만이 화법이 된다. 세일즈 화법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글지글 보글보글 이런 수식어를 가미해야 사실적인 느낌이 드는 화법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천해서 여러분들의 화법으로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를 대상으로 실습을 한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대표님은 멋져요. 이 사실 멋진지 안 멋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대표님은 멋져요 라는 이 사실에 적절한 수식어를 한번 붙여보시기 바랍니다. 수식어를 붙여서 표현을 했을 때 제가 감동을 먹어야 돼요. 제가 마음에 와닿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대표님은 너무 잘생겼고 너무 멋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면 제가 감동을 먹을까요? 제가 제 마음에 와닿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잘생겼다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건 나한테 비꼬는 소리를 하는 것을 내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나한테는 아부성 멘트로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반면에 대표님은 목소리가 힘이 넘치고 설득력이 있어서 멋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면 와닿아요. 왜냐하면 목소리 좋다라는 이야기들은 내가 살아오면서 여러 번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내 장점이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물론 사투리를 많이 써서 어색하긴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댓글에 대표님은 멋져요 이 사실을 시절을 붙여서 한번 표현을 해보세요. 제가 마음에 딱 와닿고 제가 감동적인 그런 마음이 드는 분을 선정을 해서 제가 커피 한 잔 사겠습니다. 이거 한번 이벤트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서 한번 연습을 여러분들 한번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객을 만날 때도 특징이나 장점 또 사실이나 어떤 상황에 대해서 적절한 시절을 붙여서 표현하는 연습을 일상 속에서 해야 돼요. 우리가 가진 팜플렛은 하나같이 사실만을 기재해 놓았기 때문에 이것만 배포해서는 판매가 안 되는 거예요. 영업인의 세일즈 활동은 팜플렛이 제공하는 사실에 조미료를 첨가하는 행위, 즉 화법을 전개하는 일이에요. 화법의 조미료는 실적을 증가시키는 요소이므로 열심히 개발을 해야 한다. 다만 음식이든 화법이든 조미료가 지나치면 그 맛을 오히려 잃는다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화법의 조미료는 적절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오버를 해버리면 역효과예요. 진정성이 없어 보일 수가 있어요. 이 화법의 시절을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숙제, 대표님은 멋져요 시절을 한번 달아보시기 바랍니다. 32번째 HST 지리산 성공 캠프가 11월에 진행됩니다. 11월 13일부터 15일까지 하석태 대표님과 2박 3일 동안 함께 생활하며 영업 노하우를 많이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설명란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보시면 돼요.